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하여 얘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뭐죠? 표본 평균이란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죠. 변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거죠? 분산 구할 때 있잖아요.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 표본 평균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표본 평균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변수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제평평제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 모분산이랑 어떤 거겠죠? 그쵸? n분의 표본의 크기분의 분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10의 제곱 이렇게. 그 정리하면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 얼마? 102가 되는 거죠. 정답은 10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평균이 36, 모분산이 2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8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의 값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죠. 36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 표본의 크기, 이게 n이 지금 18이잖아요. 그래서 18분의 분산이 2니까 모 표준편차 루트 2죠. 모 표준편차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36 곱하기 3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어서 12죠. 그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은 x바, n2인 표본을 추출할 때 평균을 y바라 할 때 다음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상수 k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그쵸, 모 집단의 표준편차를 딱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n1으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이 이 변수니까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 표준편차인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럼 k 곱하기 마찬가지, 얘도 모 집단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모 표준편차는 동일한데 표본의 크기가 바뀌었죠. n2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에 대한 변수가 얘니까.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여기 곱해서 정리하면 k는 뭐죠? 루트 n1분의 n2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곱하고 루트 하나를 합쳐준 거죠. 그럼 n1분의 n2는 이 나누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루트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정답은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 표준편차가 0.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편차가 0.2 이해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그러면은 얘의 표준편차니까 지금 얘란 말이죠. 얘는 루트 n분의 모 표준편차잖아요.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 얘가 0.2 이하래요. 이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럼 나누면 2고 1이니까 2 루트 n 4n, n이 4보다 같거나 큰데 최소값 4,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우선 얘는 4분의 1 하는 거 알겠죠? 모집단에서 확률 다 합치면 1이 되니까.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은 모평균과 모분산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 집단에 대한 거로. 그래서 모평균을 먼저 구하면 얘는 4분의 2, 여기 변수랑 확률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어서 2고, 그리고 분산은 제평평제인 거 알죠? 그래서 변수를 제곱하고 그거를 평균 내면은 4분의 1 더하기 요거 제곱하고 얘랑 곱하는 거죠. 8, 그리고 제곱하고 1 곱하면 9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18 빼기 4가 되어서 4분의 즉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니까 2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 4잖아요. n분의 분산이니까 8분의 1. 그래서 순서대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2, 표본 분산은 8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다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를 구하면, 그럼 얘랑 같은 거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변수 앞에 있는
숫자를 곱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럼 12 시그마 x 바 얘를 구하란 말이고, 그러면은 모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면 변수 그리고 확률, 그래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1, 3, 5, 7이네요. 이 변수 x가 될 수 있는 녀석들 이해되죠? 그래서 5, 7이고 거기에 대한 확률은 그죠? 확률 질량함수의 1보다 넣는 거죠. 16분의 1, 16분의 3, 16분의 5, 16분의 7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모분산을 구해야 되고 모표준 편차인 모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그럼 평균부터 구하는 거죠. 모집단에 대한 평균. 그럼 얘는 요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9 50 34 16분의 84가 되어서 이거 4로 나누면 4분의 2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산은 제평평체 이 변수를 제곱하고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16분의 1의 3제곱 이게 3제곱하고 이런 곱하면 3의 3제곱이죠. 5의 3제곱 그 7의 3제곱 3, 4, 3 그리고 빼기 평균 제곱이잖아요. 16분의 4, 4,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6분의 정리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28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53 3, 4, 3 요거 하면은 4, 9, 6이고 4, 4, 1 빼면 55죠. 지금 이게 분산이 되는 거고 모분산. 그럼 모 표준 편차는 이게 루트 씌운 거니까 4분의 루트 55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루트 n분의 표본의 피가 9라 그랬죠? 이거 n이니까. 그리고 얘로 나누어 주는 거. 얘를 여기 루트 n으로 나눠 주는 거니까 요거고 12분의 루트 55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12를 곱한 걸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 루트 55.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이 20분의 1이래요. 근데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얘부터 구하면 8분의 변수랑 확률 다 곱해니까 3, 6, 3이니까 8분의 12,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산도 먼저 한번 구하면 얘는 8분의 요 변수를 제곱한 거를 얘랑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0은 그냥 0이고 1 제곱하면 3, 2 제곱하고 하면 12, 3 제곱하면 9 빼기 평균의 제곱심 이렇게 나와서 요거 하면은 24니까 3 빼기 4분의 9,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얘잖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얘는 n분의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이죠. 그게 20분의 1이라 지금 요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 번분수 계산하면 4n분의 3이 20분의 1이고 이거 나누면 5니까 n은 얼마? 15. 정답은 1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 3이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추출한대요. 공이 적힌 숫자의 평균을 얘라고 할 때 얘랑 얘의 값을 구해보려. 그러면은 우선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적으면, 즉 하나 뽑아서 나온 공의 변수를 x라 이렇게 한 개 뽑았을 때 이 4개의 공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럼 하나 뽑았을 때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7개 중에서 2개, 얘는 3개, 얘는 2개. 이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잖아요. 맞죠? 모집단에서 몇 개를 4개를 추출했다 하잖아요. n이 얼마란 말이에요? 4란 말이죠, 지금. 이되죠? 그리고 뽑은 애들의 평균을 이 표본 평균인데,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n분의 모분산이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맞죠?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그래서 우리는 이 모집단의 정보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 모평균은 7분의 곱해서 4더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어서 7분의 14라서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분산도 구하면 얘는 제평평제죠. 변수 제곱해서 다 곱한 다음에 평균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7분의 2 더하기 3, 42, 9, 28 빼기 평균의 제곱, 얘를 제곱한 거. 그럼 얘를 계산하면 요거 하면은 20, 요거 하면 32, 7분의 32 빼기 4라서 7분의 4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는 2죠. 얘랑 동일한 거니까.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은 4죠. 4개를 뽑아서 추출한 다음에 평균을 냈으니까. 그리고 얘 계산하면 7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순서대로 2랑 7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이 적힌 카드가 3장, 2장, 3장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n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그 추출한 애들의 평균의 분산이 얘래요. 무슨 말이에요? 평균된 애들의 분산이 4분의 1이란 말이잖아요. 이때 n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얘도 마찬가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거죠. 그럼 모집단에서 하나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 2, 3 카드가 있는 건데 3장, 2장, 3장이니까 전체 8장이 있잖아요. 그럼 8장 중에서 1은 3장, 얘는 2장, 얘는 3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 4 더하면 1, 지금 이렇게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구하는 거죠. 얘를 활용해서. 그래서 얘를 구하면 제평, 변수 제곱한 거를 평균 내고, 그럼 8분의 3 더하기 4, 2, 8 더하기 9, 3, 27에 빼기 평균 제곱이잖아요. 평균은 요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8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9고 그거를 제곱한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8분의 얘는 38 빼기 요거 2개 더하면 7, 9, 16 요거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8, 4, 30이니까 8분의 6 즉 4분의 3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n분의 모분산인데 표본의 크기 n이 얼마래요? 이 문제.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n분의 4분의 3 계산한 게 4분의 1이니까 얘를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면 n은 얼마? 3이었던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은 얼마? 3.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3이 들어있는 공이 1개, 5가 들어가 있는 공 n개가 있대요. 여기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요.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해서 얻은 두 수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이라 할 때 그게 4가 될 확률이 8분의 3,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적어야겠죠. 모집단에 지금 3이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래죠. 3은 몇 개? 1개. 5는 n개. 그럼 전체는 n 플러스 1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3은 1개니까 1이고 얘는 n개니까 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개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국 이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 n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이해되죠? 자, 근데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얘는 평균이 4인 거잖아요. 몇 번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그럼 2번 반복해서 평균이 4가 나오려면 이 변수에 대하여 어떻게? 그래서 첫 번째 3이 나오고 두 번째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5, 3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한 번 시행해서 3이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1보다 1이잖아요. 이 모집단에 하나 뽑아서 3이 나올 확률. 그럼 두 번째는 5가 나올 확률은 n. 그럼 얘는 반대죠. 첫 번째 얘가 나오고 두 번째 얘가 나오고.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게 얘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죠. 두 개 뽑은 평균이 4가 되는 거. 그럼 얘 두 개를 더하면은 n 플러스 1 제곱분의 n이고 n이니까 2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인데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은 n 플러스 1 제곱분의 2n이고 그게 8분의 3이다.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방정식 푸는 거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16n은 3 곱하기니까 3n 제곱 6n 더하기 3 3n 제곱 빼기 10n 더하기 3은 0 3n n 빼기 3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n은 자연수니까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n은 3이니까 얘는 4분의 1이었고 얘는 4분의 3이었던 거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고 저 곱해서 나오면 4분의 3, 4분의 15, 4분의 18, 2분의 9. 정답이 2분의 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다음,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중에서 25명을 추출하여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이, 그럼 얘는 이제 x 바라면 표본 평균이죠.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낸 거. 얘 이상 얘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란 말이잖아. 그럼 이거는 64 이상 뭐가 표본 평균이 66 이하일 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표준화 시켜서 얘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p 64 빼기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이죠. 우리 표준화 시킬 때. 그럼 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잖아요. 이걸 그대로 빼는 거죠. 모평균. 맞나요? 여기는 표준 편차인데 이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우리 앞단위랑 하나 뽑아서 하는 앞단위랑 다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근데 이게 n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그쵸. 모표준 편차니까 5.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변수는 표준화된 변수고 같은 원리로 66 빼기 65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하면은 빼기 1부터 1까지. 그럼 얘는 이거 다 알죠? 이거 2배 하는 거. 에이, 알잖아요. 맞죠?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시험 성적은 평균이 80,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2학년 학생 중에서 9명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이게 n이죠. 표본의 크기. 성적을 이 9명의 평균이니까 얘가 x 바란 말이에요. 예일 확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평균이 7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고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럼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70 빼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죠. 그래서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얘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 그럼 p g. 그럼 정리하면 얘는 3분의 10이니까 4죠. 얘는 빼기 10이고 마이너스 2분의 5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 여기에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해할 수 있겠죠? 빼기 2분의 5 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니까 얘란 말이에요. 그럼 0에서 2.5까지가 0.494니까 얘가 0.494. 얘는 절반이니까 0.5. 두 개 합치면 0.994가 되는 거죠. 대체 정답이 0.99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 반응을 해요. 근데 얘를 구하래요. 그럼 이항분포는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잖아요. 얘죠.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화 시키면 평균은 np 맞나요? 400번 시행 중에서 5분의 1.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80이 되는 거고, 반대 확률인 5분의 4를 곱하면 64.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이 변수가. 즉, 이 400번 시행 중에서 이 5분의 1이 발생할 횟수가
횟수에 대한 평균이랑 표준 분산이 되는 거죠. 이래죠. 그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16인 표본을 또 추출했대요. 그리고 표본평균 x바라 그럴 때 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이 변수에 대한 정보고 모평균 모분산. 그럼 얘를 이제 또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는 건데, 그럼 78 빼기 얘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이 변수에 대한 평균. 80 나누기 루트 n분의 이제 바로 할게요. 4분의 모 표준편차 8이죠. 8. 여기 8이 제곱이니까. 그래서 4분의 8. 그리고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84 빼기 평균 나누기 4분의 8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p 얘는 2분의 마이너스니까 빼기 1 g 2분의 4니까 2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알죠? 요거랑 요거 두 개 더 나온다는 거죠. 이게 되죠. 그래서 얘는 0점 끝에서부터 5, 8, 1, 8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0.818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 말은 P, 확률을 구하는 건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맞나요? 그럼 얘랑 같은 거는 마이너스 3부터 지금 3 사이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 요 값이 되나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바뀌더라도 똑같이 풀면은 이거 양변에 또 빼기 곱하면 또 똑같은 모양 나오니까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이게 변수인데 거기에 평균이 빠졌네요. 그럼 뭐가? 표준 편차가 각 항에 다 나누어지면, 즉 루트 n분의 지금 이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죠. 그럼 n이 지금 36이니까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9잖아요. 6분의 9, 6분의 9. 그럼 얘를 계산하면 p, 그럼 얘가 얼마니까 2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부터 얘는 g로 변할 거고 2까지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래죠. 그럼 얘는 0에서 2까지 2배니까 이거 2배 한 거죠. 0.9는 다 알죠.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대요.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n을 구해보면, 그럼 얘를 표준화시켜서 정리하면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253 빼기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죠. 250 나누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잖아요. n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모표준편차인 18, 얘가 얼마다? 0.0668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3이니까 얘는 6이고 번분수 정리하면 6분의 루트 n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가 있을 거고, 여긴 g가 될 거고 0일 거고, 얘가 6분의 루트 n보다 같거나 큰 확률은 여기잖아요. 이 변수가 여기가 얼마의 확률이? 0.0668이래요. 그럼 절반은 0.5에서 얘를 빼면은 이 부분은 0.433이고, 그 말은 0에서 2까지가 얘니까 이 값이 얼마? 1.5란 말이야. 1.5. 그래서 6분의 루트 n이 1.5죠. 그럼 루트 n은 9, n은 얼마? 81.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어느 공장을 생산하는 축구공의 무게는 평균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고, 여기서 n개를 추출해서 표본 평균에 대하여 얘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n을 구하면.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P 445 빼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니까 450 나누기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인 10 그게 얘의 변수의 표준 편차인 거 다 알죠? 그리고 변수치 460 빼기 마찬가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니까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빼기 5고 얘는 10이니까 P 2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지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루트 n이랑 그거의 절반에 빼기 붙인 거잖아요. 그걸 합쳐서 0.8185가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 곡선 그래프에 올려서 한번 해석해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 평균이 0이고 여기가 루트 n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두 개 합쳐서 0.8185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자체가 2라면 얘는 1이고 맞나요? 이거 적당한 걸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거 두 개 합해서 얘로 알 수 있는 거는 정보가 이거 두 개 합도는 1일 때 요거 두 개 합,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이 표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걸 고르면. 그래서 이거의 절반에 빼기 붙인 거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쵸? 얘가 2고, 그거의 절반 1이면은, 얘가 0.4772, 0.3413이 되어서 두 개 더하면 0.8185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은 얼마? 4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얼마?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막대 과자의 평균과 편차인 정규물 단위. 얘가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한 정보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막대 과자 중에서 n개를 추출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지금 요 확률이 0.96보다 같거나 커지는 n의 최소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22 빼기 24인 거 알겠죠? 요 변수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니까 나누기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맞나요? 변수는 뒤로 변할 거고 그럼 26 빼기 24 그리고 루트 n분의 4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 얘는 빼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지 그럼 요걸 계산하면 2분의 루트 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쟤는 이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지축이 되는 거고 표준 정규 보고선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0이고 그리고 2분의 루트 n 대칭으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요 두 개의 넓이를 합친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요거의 2배죠. 대칭성을 고려하면 맞나요? 그래서 얘는 2배의 0부터 2분의 루트 n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0.96보다 같거나 크란 말이잖아요. 요거 2배 한 게. 맞나? 그럼 요 부등식에서 2로 나누면 0.48이 되는 거고 우리는 0.48이 될 때를 구하면 되겠죠. 그때가 얼마예요? 2.05가 될 때잖아요. 즉 기준이 되는 게 여기가 2.05일 때 그때 이 확률이 0.48이니까 그거보다 이 파란색이 같거나 커지려면 그죠? 이 변수가 얘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같거나 크면 되잖아요. 2.05보다. 그럼 우리가 풀 부등식은 2.05보다 2분의 루트 n이 더 같거나 커지면 이 파란색 확률이 기준이 되는 빨간색보다 같거나 커지는 거죠. 요 점이 이렇게. 맞나요? 그럼 두 배를 해주면 4.1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4, 1, 4, 1을 계산하면 1, 4, 4, 16, 1, 6, 8, 1이잖아요.
그럼 16.81n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 그죠? 17이 돼야겠죠. 이제 정답은 1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 2000, 편차가 200인 정규모를 따른대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여기서 100개를 추출했대요. 그래서 평균 낸 거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K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도 표준화시키면 G, K 빼기 이제 알겠죠? 얘의 평균은 모평균 2000이랑 동일한 거고,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이니까 루트 100분의 모 표준 편차인 200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2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 복선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해석해보면 여기가 0인데 이 변수보다 갖고 가는 작은 확률이 0.08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게 0.08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20분의 K 빼기 2000이 될 때. 근데 그 기준이 얘죠. 얘가 0.42. 그게 1.4일 테니까 얘는 음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K-2000 나누기 20이 마이너스 1.4가 될 때 K를 구하는 거고, K 빼기 2000이 20을 곱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K는 2000 빼기 28이 되는 거죠. 1972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197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약품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라간대요. 이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고, 이 약품회사에 생산한 약품 중에서 25병을 임의로 추출했대요. 이게 N이죠.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대요. 위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M을 구하면 얘를 표준화시켜서 해석하면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1000 마이너스 평균 안 알려줬어 M, 그리고 나누기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인 10, 얘가 0.9938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5분의 1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은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가 0일 건데, 이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0.9938이 되려면 얘는 어디? 그치, 음수에 존재하겠죠. 0.5에다가 이만큼 더해야, 즉 0.4938을 더해야 이 변수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000 빼기 m인데, 그럼 얼마가 돼야 될까요? 0.4938을 찾으면 얘죠. 2.5.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음수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 방정식은 1000 마이너스 m 나누기가 마이너스 2.5고 1000 빼기 m이 빼기 5 이항하면 1005가 m. 정답은 1005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다음 같은 정규를 따르고,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에서 9개를 추출했어요. 그리고 평균을 냈죠. 그리고 다음 을 만족한 확률이 0.05인 K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우선 추출했으니까 얘가 표본의 숫자 N, 그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즉 이제 이렇게 씌우고 절대값을 하나, 이렇게 씌우고 절대값 값이 같도록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하려면은 그치,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이 변수를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가 빠져 있고, 그 여기 나누기 뭐를,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양변에 크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그럼 쟤를 다시 정리하면 p, 얘는 이 변수가 표준화된 거죠. 평균 빼고 편차를 나눴으니까. 그럼 절대값이, 그리고 얘는 이게 지금 3이니까 5분의 k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래죠. 얘가 0.05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값이 5분의 k랑 보다 같거나 크단 말은 얘가 양수일 때는 5분의 k보다 같거나 크고, 또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k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얘를 표준 정규 복선상에서 한번 해석해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5분의 k고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k일 때 절대값이 5분의 k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얘인데, 얘는 두 개죠.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얼마래요? 0.05라 그랬어요. 이 두 개 합친 게. 그러면은 얘를 반으로 나눈 게 각각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반으로 나누면 0.025가 될 거고, 0.5에서 얘를 빼면은 이 부분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0.4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표준화 시켰을 때 확률이 요거랑 똑같죠? 요거. 그러면은 이 변수 5분의 k가 얼마가 되는 거? 1.96이 된단 말이에요. k는 1.96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520이 빠지는 거니까 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이 m, 편차가 0.2 정도를 다루고 여기서 400마리를 추출했대요.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얘였대요. 이 양계장 키우는 닭의 무게를 모평이라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요. 그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그쵸, 표본 평균 3.5에 마이너스 95%는 요 확률이죠. 신뢰도가 요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뢰 계수가 되는 거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쓰는 거죠. 그리고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란 말이에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죄송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얘가 지금 20이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10분의 0.1. 그럼 얘는 0.01이잖아요. 소수점을 앞으로 두 개 땡기란 말이죠. 맞나요? 그래서 요만큼 다 계산한 거는 0.0196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도 똑같은 값이니까 0.019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얘랑 더하면은 이거 m, 얘는 3.5196, 그리고 요거는 3.480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이 m, 편차가 5인 정도를 따라간대요. 여기서 100명을 추출하여 모평균이 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얘래요. A 플러스 B가 220일 때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신뢰 구간의 식은 표본 평균 빼기 신뢰 계수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A고 얘가 B인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두 개 날라가고 이 A 플러스 B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쵸, 두 배의 표본 평균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220이랬으니까 얘가 얼마? 그래서 110이었던 이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10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99%는 그쵸, 이 확률이 99%일 때 여기 이 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를 2.58을 넣는 거고, 얘는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100이니까 그리고 모표준 편차를 넣는 거죠. 5, 지금 이렇게요. 이해되죠? 동일하게도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이고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를 나누면은 1.29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110 빼기 1.29 m 110 더하기 1.29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모평균은 111.29
보다는 같거나 작고, 그럼 이걸 구하면 109.71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를 구하래? b를 구하래. b는 뭐예요? 얘잖아요, 얘. 정답은 111.2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정규모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 95%의 신뢰 구간이 지금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x바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도 한번 써보면 표본 평균 빼기 몇 프로? 95%잖아요. 그럼 이 95% 되는 계수는 1.96이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그쵸, 49 루트 n분의 시그마는 3 모 표준 편차를 따라가는 거죠. 얘가 m 그리고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정리해보면 얘는 7이고 그럼 이게 7로 나눠지나요? 7, 2, 14 56과 8 이렇게 0.28이죠. 그거를 세배하래요. 그럼 얘는 0.84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0.84 얘도 0.84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은 얘 x바 마이너스 0.84가 a고 얘니까 그리고 x바 더하기 0.84는 3분의 4이란 말이에요. 연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처음에 빼버리면 이거 날라가고 여기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1.68은 요걸 빼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어서 그러면 이거 더하기로 바꾸고 3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a는 이되죠. 그래서 a는 여기 3 곱한 거니까 8, 3, 24 6, 3, 18 0, 2, 3, 5 5.04가 되네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표본평균 x바죠. 그럼 이 x바는 이렇게 이항하면 x바는 a 더하기 0.84가 되니까 5.88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답이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어느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 편차가 6인 정유를 따라간대요. 이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병 추출한 수의 평균이 얘였대요. 얘가 표본 평균이죠. x바. 이 자판기 판매 음료수 용량의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래요. 그래서 이 알파를 얘를 보고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정리하면 x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그쵸 개수가 되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6이죠. 모 표준 편차 그거 계산한 게 얘잖아요. 147.749 같은 원리로 얘도 어떻게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52.26이란 말이에요. 이거 연립해서 좀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3분의 6이니까 얘 계산하면 2고 얘도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신뢰도를 구하는 거니까 K를 구하잖아요. 개수를. 맞나요? 그래서 빼버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4K는 얘는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이거를 두 배 하는 똑같죠. 여기에서 빼면은 150을 기준으로 2.26만큼 더하고 빼신 거니까. 그러면 4.5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K는 1.13이 되는 거네요. 그럼 신뢰 개수가 1.13이래요. 누구예요? 얘잖아요, 지금. 얘죠. 이게 개수인 K가 되는 거고. 그럼 신뢰도는 어떻게 구하죠? 그쵸? 요거에서 여기 표준 정규 복선 그래프가 있을 때 0에서 K가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반대로 가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구간에. 절대값 씌우고 계산한 거니까. 여기가 신뢰도가 되는 거죠. 맞나? 이 확률이. 그러면은 0.37이네요. 이 부분이. 0.37 얘도 0.37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0.74가 되는 거죠. 그럼 확률이 0.74 그럼 얘를 퍼센트로 한 사람 100을 곱하면 되겠죠. 몇 프로? 74%. 그 정답은
7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평균 m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 m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 개수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추출한 평균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표본 평균이죠. 모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 이해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주어지는데 얘는 중요한 게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죠. 이 모집 단위인데 여기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그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랑 여기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추정할 때 얘를 써도 된다는 거죠. 개념이. 이래죠. 그래서 앞에 것까지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추정. 그걸 원래 추정하는 정석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얘가 모 표준 편차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걸 써도 된단 말이에요. 추정할 때. 차이를 알겠죠? 그럼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마찬가지 표본 평균 빼기 95%에 대한 개수는 2잖아요. K. 그리고 루트 n번의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거 분의 여기는 그쵸? 표본 표준 편차인 20을 써도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모평균 있을 거고 요렇게 K 루트 100분의 20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요 K는 2였고 그리고 표본 평균은 100이었단 말이에요. 100. 그럼 얘를 정리하는 거죠. 그럼 얘는 10이니까 그럼 100 빼기 4 m 100 더하기 4가 되어서 96부터 m이 어디 사이에 104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 프로로? 95% 모평균이 여기 사이에 존재할 거란 말이죠. 정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기록은 평균이 m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이 대회 참가자 중에서 400명을 추출했대요. n이 400이란 말이고 그리고 그 조사했더니 평균이 3시간 50분이래요. 편차가 40분이고 그럼 얘를 분으로 바꾸면 180분에 얘를 더하니까 230분이죠. 그리고 그거는 표본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30을 수도 있죠. 단위가 다 분이니까 지금. 이해됐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왔고 99%의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걸 표본 평균을 쓰는 거죠. 뽑은 평균 230 마이너스 99%에 대한 개수 2.58 나누기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쵸,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지.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40 그래도 230 더하기 2.58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20이니까 얘는 2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2배를 하는 거니까 615잖아요. 5.16 이해되죠? 얘는 5.16 얘도 5.1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224.84 그리고 m 235.16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모평균이 99%의 확률로. 이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튀어 오른 높이는 평균이 m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이 공장 생산 탁구공 중에서 256개를 추출하여 튀어 오른 높이를 측정했더니 평균, 그럼 얘는 표본 평균, 뽑은 애들의 평균 그리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 근데 높이 그럼 이때 탁구공이 오른 높이의 모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신뢰 구간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럼 표본 평균 128 마이너스 그럼 여기 95%는 얘 2배 한 거잖아요. 즉 절대값 지 1.96 한 거는 이거 2배니까 0.9 95%일 때 개수는 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96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표준 편차를 쓸 수 있는 고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평균이 존재할 구간 128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얘는 16이잖아요. 약분하면 2분의 3이란 말이에요. 맞죠? 얘도 약분하면 2분의 3일 거고 그럼 얘를 2배로 나누면 0.98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3배하면 0.9 죄송합니다. 0점이 아니라 2점이죠. 2.94가 되는 거죠. 38, 24, 27이니까 되나요?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면 얘는 125.06 그리고 m 여기에도 마찬가지 2.94를 더하면 130.94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이 실내곤에 속하는 자연수는 126부터 130까지죠. 몇 개? 5개. 정답은 5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이 m, 편차가 5인 정규를 따른데요. 여기서 n명을 추출했고 그리고 1인당 연간 독서 평균이 13.1이에요. 그럼 표본 평균이 지금 13.2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 모평균을 99% 수정한 신뢰 구간이 얘일 때 그러면 얘는 뭐죠? 그저 표본 평균 13.2 x바 더하기 99%의 신뢰계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5.5 얘가 14.06이란 말이잖아요. 이 방정식 풀면은 이제 n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요거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0.8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 나누면 3배잖아요. 15가 루트 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은 양변 제곱하면 얼마? 225.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어느 반에서 수학한 귤의 무게는 평균 m 편차가 15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그리고 이 밭에서 수확한 귤 중에서 n개를 추출했더니 무게의 평균이 80일 얘는 표본 평균이죠. 5번 애들의 평균. 이 밭에서 수확한 귤의 무게는 모평균 m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래요. 그래서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x-80 빼기 95%는 요거 2배 하면은 0.95니까 이게 신뢰 계수가 되는 거죠. 이거 설명 안 되죠? 그리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15라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고? 77.06이고 되죠? 그 다음 여기 이번엔 더하기로 바꾸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면 a다. 그래서 n 구하고 a 구하고 순차적으로 가보는 거죠 지금. 됐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이항해서 이걸 빼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마이너스 2.94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얘랑은 0.98을 얘는 2배 한 거고 얘는 3배 한 거죠. 맞죠? 그럼 나누면 얘는 2가 남고 여기 3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빼기 이거 얘가 남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n분의 30이 3 마이너스 3 그럼 루트 n이 10이어야 되니까 n은 얼마? 100이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n은 100이고 그걸 여기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을 집어넣으면 10이니까 얘 2분의 3 한 건데 그리고 2분의 3 한 거 얘가 2.94였잖아 아까. 계산하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는 82.94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a는 182.94가 되니까 정답이 182.9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이 생산한 제품 무게는 평균이 m인 정규를 따른대요. 이 공장이 생산한 제품 무게 중에서 n개를 추출해줘서 했더니 무게의 평균이 100, 편차가 6이었대요. 그럼 추출한 무게니까 얘가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추정할 때 얘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 공장이 생산한 제품 무게의 모평균 m을 99% 추정한 신뢰권에 속하는 자연수 개수가 5개가 되는 n을 구하래요.
그럼 그걸 써보면 실내 구간을 표본 평균 빼기 99%에 대한 실내 개수를 3으로 보래요. 곱하기 그다음에 루트 n분의 n 알아줬죠. 시그마는 6 그리고 m 그리고 여기는 100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6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면은 수익선상에서 표시하면 여기 구간 안에, 즉 여기가 100 빼기 루트 n분의 18부터 그리고 100 더하기 루트 n분의 18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5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5개.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거 두 개의 중점은 더하면 2개 사라져 나누기 하니까 100이죠. 100. 여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대칭이니까. 그럼 100 여기 101 102까지 하면 딱 대칭성 고리는 5개 나오잖아요. 이건 99 98일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깥에 103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 구간 사이에 5개의 자연수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즉 얘가 100이랑 103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2보다 크고 103보단 작으면 되는데 같아질 수 있죠. 얘랑 같아질 수 있잖아요. 얘가 지금 포함하는 부등식이니까 얘가 여기에 딱 와도 5개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되죠. 얘가 이거랑 같아지는 순간 여기가 추가돼 버리니까 5개를 너무 묻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등식 푸는 거고 모든 항에 100을 다 빼주면 얘는 2, 3이고 그럼 얘는 연립부등식이죠.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 번이잖아요. 요렇게 한번 풀면은 얘는 9 루트 n 곱하면 루트 n이 9보다는 같거나 작고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6이죠. 루트 n 그래서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곱하면 36 n 8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있는 자연 정수는 그냥 빼면 되는 거죠. 포함하고 포함 안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얼마? 45가 되는 거죠. 이제 정답은 45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생산한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 함유량은 편차가 5인 정규분을 따른대요.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 400병을 추출했더니 N이 400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평균을 신뢰도 99% 추출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이건 다 알죠?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길이가 요 구간의 길이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얘는 사라지고 얘가 2배가 된다는 거. 결국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고 그럼 2 곱하기 99%는 이거 2배 한 거니까 맞죠? 그럼 절대값치가 2.58이 되는 거니까 2배를 하면 대칭성 고려하면 얘가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은 얘는 20이니까 20분의 250 2분의 2.58 나누면 1.29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1.29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놀이기구 이용객의 대기시간은 평균인 편차가 4인 정규를 따라간대요. 이 놀이기구 이용객 중에서 100명을 추출해서 n이 100이고 이 놀이기구 이용객 대기시간의 모평균 m을 신뢰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래요. b-1 구하래요. 얘가 뭐죠?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냥 이제 여기에서 요거 뺀 게 그래서 얘를 구하란 말이고 얘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하는 같은 말이에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럼 여기는 k는 95% 추정할 때 개수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 100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 4 그냥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가 지금 10이잖아요. 그럼 소수점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러면 8 곱하기 0.196을 계산하는 말이에요. 그럼 196을 8 하면은 6, 8에 다시 8, 4, 8, 9, 72, 6, 7, 8, 1, 5 소수점 3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 1.568이 되는 거죠. 정답 1.56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연수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예인 표본을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이 LN이래요. 그때 이 제곱한 값을 다 더해보래요.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럼 얘는 이 신뢰 구간이 길으니까 K 95%일 때 이 개수가 2네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얘네요. n제곱 더하기 n 표준 편차는 6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값을 제곱하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6, 4, 24니까 24를 제곱하면 576이고 그리고 n제곱 더하기 n 얘란 말이에요. 여기에 1부터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시그마 n이 1부터 15개 n제곱 더하기 n분의 576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왼자리 1, 2, 3, 4, 15까지 더한 걸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그쵸. 수는 곱으로 빼주고 이거 많이 봤죠? 이렇게 묶어 생각하면 이게 부분분수잖아요. b-하면 1이고 얘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 1부터 집어넣으면 얘는 576은 있고 그럼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럼 쭉 가서 마지막에는 15 넣으면 15분의 1 빼기 16분의 1까지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576 곱하기 16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16으로 나누면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3하면 48 그럼 6 그 다음에 요거 하면 9 그 다음에 6이네요. 그럼 36 곱하기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6 곱하기 이거 10 하면 360에 그 다음 36 곱하기 180 얼마? 540 그 정답은 540이죠.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생산하는 샴푸 한 개의 용량은 평균 M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를 따른대요. 이 회사 생산하는 샴푸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100개를 추출했고 거기에 대한 표본 평균이 x1바 이래죠. 그리고 모평균 M을 신뢰도 99%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가 된대요. 또 이 회사에서 생산한 샴푸 400개를 이미 추출했더니 또다시 추출한 거죠. 여기는 N1이라고 그러고 얘는 N2라고 그럴게요. 용량의 평균이 X2바라고 할 때 모평균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CD래요. 요거 두 개 차이가 얘고 A랑 C랑 같은데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럼 A는 얘는 표본 평균 뽑은 애들의 평균 마이너스 몇 프로? 95%일 때는 계속 1.96이잖아요.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가 100이죠. 100개를 뽑았으니까 얘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B도 마찬가지 x2바 더하기 1.96 루트 100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CD는 어떻게 추정한 거죠? 그쵸, 요걸 추정한 거죠. 400개. 그리고 표본 평균이 얘일 때 추정한 거잖아요. 99%로.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쓰면은 그 신뢰 구간이니까 이 C의 값은 x2바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99%니까 얘가 계수가 되는 거죠. 2.58 곱하기 루트 표본을 몇 개? 400개 뽑았잖아요. 그리고 시그마 이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니까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집단에서 추출을 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D는 마찬가지 x2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고요. 그럼 이제 얘를 좀 정리하는데 주어진 조건이 얘랑 얘잖아요. 그러면은 x1에서 x2를 뺀 모양은
이거 두 개를 봤을 때 여기에서 1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쵸?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서 C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기 잘 생긴 게 A 빼기 C는 X1 바 그다음 빼기 X2 바 마이너스 1.96 루트 100분의 시그마 얘는 빼기 빼기가 더하기로 변하겠죠. 2.58 루트 400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그런데 이거 뺀 값이 얼마? 1.349 이거 두 개는 같아요. 같은 것도 뺐으니까 얘는 0이죠. 얘는 1.34로 변하는 거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얘를 좀 정리하면은 얘는 10이니까 얘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0.196 시그마가 되는 거고 얘는 20이잖아요. 그럼 2로 한번 나누면 1.29니까 0.129 시그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뺀 거고 더하기니까 요거 두 개의 차를 구하면 7, 6이 되는 거죠. 0.067 시그마.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빼기 0.067 시그마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이항한 게 얘인데 67 두 배 한 게 134잖아요. 그 여기에 하나 둘 셋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67 얘가 되려면 2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얼마였다? 20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거 원이죠, 원. 여기 얘로 추정한 거니까.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쏘리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엔 뭘 뺀 거? D에서 C를 뺀 거죠. 여기서 요걸 뺀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D-C는 2배의 이거잖아. 여기서 뺀 거니까. 그래서 2배의 2.58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20인데 이게 20이시니까 약분되고 결국 요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얼마? 5.16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5.1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산이 4인 정규분포자를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구 m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네요. b-a가 2보다 작거나 작은 n의 최소값 구하래.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여기서 뺀 게. 그럼 요거는 2, 그 다음에 95%일 때 신뢰가 되는 거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 이게 루트 씌운 거다. 분산을 루트 씌운 거 2. 그게 2보다 작거나 작은 걸 구하는 거고. 그럼 이게 약분되고 얘는 3.92 루트 n을 만족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양변 제곱하는 거잖아요. 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3.92, 3.92를 곱하는 거죠. 그럼 4, 9, 28, 3, 2, 6, 7, 9, 28, 9, 9, 81, 3, 9, 27. 그럼 요거 계산하면 3, 5가 될 거고 3, 2, 6, 3, 9, 27, 2, 3, 3, 9. 그러면 1, 1이 되겠네요. 그러면 4, 6, 1 올라오면 6, 1 올라오면 3, 5, 1. 그럼 소수 4개를 보내면 15.366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3664보다 같거나 큰 최소값은 얼마? 16이죠.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 고등학생들이 한 달 용돈은 편차가 3만원의 정규를 따른대요. 그리고 이 도시 고등학생 중에서 900명을 추출해서 신뢰도 99%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길이와 그다음 n명을 추출하여 신뢰도 99% 추정한 모평균 신뢰 구간 길이가 같을 때 n을 구하래. 얘는 추정을 2번 했죠. 요렇게 신뢰 구간을 하나 추정을 했고 그리고 요렇게 추정을 한번 했잖아요. 길이 같대요. 그럼 이렇게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개수는 99%일 때 3을 쓰래요. 그리고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표준편차 3만. 얘가 이렇게 추정한 거 마찬가지 실내구간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95%는 2로 보래요. 개수를 2.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방정식을 푸는 거죠. 맞나요? 그럼 2, 3만, 2, 3만 하나씩 날려주고 얘가 얼마? 30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10. 계산하면 루트 n이 20이 돼야 되네요. 양변 제곱하면 얼마? 400. 그래서 정답은 4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차가 1인 정균부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을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었대요. 같은 실내도로 모평을 또다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가 되는 표본의 크기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추정한 식을 세워봐야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식은 2배의 k, 이게 개수 안 나시면 모르겠고, 그리고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가 1. 이게 얼마래요? 3이라잖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그럼 정리하면은 이게 3이고 곱하면은 k는 얼마였다? 2분의 9였단 말이야, 실내 개수가. 그때 같은 실내도로 추정하니까 이 k가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건 실내도랑 연결되어 있는 상수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 구하라. 그럼 얘도 2배 k자리 동일하게 넣는 거죠. 같은 실내도니까. 그리고 표본의 크기 루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에서 표준편 1. 얘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구하란 말이잖아요. 그럼 정리하면 9 루트 n 양변 제곱하면 요러한 무동식이 나오고 최소값은 얼마? 81.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 m을 95% 추정한 실내 구간이 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 m을 99% 추정한 실내 구간이 얘래요. 그때 이게 12 이하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는 추출을 2번 했죠. 16자리 극으로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n의 크기를 99% 추정한 실내 구간이 얘라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럼 두 번씩을 쓸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요. 요거 맞죠? 그럼 여기도 실내 구간의 길이로 접근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546.1을 빼면은 요거 하면 8이고 9.8이잖아요. 이래죠. 그래서 9.8이 2배에 그리고 95%일 때 개수는 얘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1.9를 5배 하면 얘니까 얘가 5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4잖아요. 그럼 나누고 정리하면 시그마가 얼마였다?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집단은 표준 편차가 10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한 모집단에서 여기 추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실내 구간의 길이 마찬가지 b-a는 2배에 근데 이번에는 몇 프로? 99%일 때 개수는 2.58이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12 이하 지금 이제 이러한 부등식을 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2 나누면 6이고 그리고 2 한 번 더 나누면은 3이고 3 한 번 더 나누면 얘는 0.86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맞죠? 0.86을 5 빼면 58에 40, 56에 30이니까 4.3이네요. 그리고 루트 n 지금 이러한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요거 4, 3이니까 3, 3, 9, 3, 42 그리고 요거 3, 42, 4, 46이니까 1, 7, 1, 8, 4, 9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18.49n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최소값 얼마? 19죠. 정답은
1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이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 수명은 편차가 50인 정규법을 따른대요. 그럼 이 공장이 생산한 배터리 중에서 64개를 추출하여 알파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5일 때 표준 정규법 이용해서 알파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 25는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면 8이니까 얘는 4고, 그 정리하면은 요거는 얼마? 2가 나와야 되겠네요. 2. K가 2였어요. 즉 실내 계수가 2란 말은 여기가 2까지 갈 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P, 여기 표준화된 변수가 2 이되나요? 이 확률이 뭐가? 신뢰도인 거죠. 2가 됐고요. K가 여기에 속할 때.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요. 표준 정규복선에서. 맞나요? 그래서 빼기 2부터 2까지 해당한 확률이 신뢰도가 되는 거고, 그럼 0에서 2까지가 0.48. 얘도 0.48. 두 개를 더하면 이 값은 얼마? 0.96. 여기 100 곱하면 신뢰도죠. 몇 프로? 96%. 정답은 96%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도 알파로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0.2였대요. 똑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신뢰도 2알파로 모평기를 추정할 때 위 표준 정규를 이용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선 요거를 한번 활용했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0.2는 2배에 그 다음에 신뢰도를 안 알려줬으니까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2니까 맞나요? 이 나누면 3, K는 0.6이네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고르는 거죠. 이 변수 개수, 요 개수는 여기에 존재하는 값이니까. 그럼 그 값은 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신뢰도는 어떻게? P, 이 표준화된 변수가 그쪽 신뢰 개수 사이에 있도록 하는 얘가 신뢰도가 되는 거고, 그럼 0에서 0.6까지 얘니까 얘 2배 한 게 0.46. 100 곱하면 46%란 말이야, 알파는. 얘가 알파가 되는 거죠. 맞죠? 동일한 과정이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표본인데, 그럼 알파를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92%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92%짜리 추정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상에서 여기가 지축이 있고 여기가 0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좀 끊겼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사이에 있다 했을 때 여기가 0.46 확률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더하면 0.92 100 곱해서 신뢰도가 92%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기 이 개수는 얼마? 1.8이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럼 1.8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내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정했을 때. 그럼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가 얼마? 1.8 곱하기 루트 N, 똑같은 표본을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표준편차 얘를 구사하면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면 12니까 나누면 3 하면 얼마? 0.6이 되는 거네요. 그 정답이 0.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n,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라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얻은 모평균에 대한 99% 신뢰 구간이 얘예요. 그리고 같은 크기의 표본은 똑같이 n이란 말이죠. 이미 추출하던 모평균에 대한 알파의 신뢰 구간이 얘래요. 다음을 만족할 때 알파를 구하라. 그럼 얘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 비례식을 풀 수 있잖아요. 그럼 3, D-C는 2, B-A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쵸, 실내 구간의 길이죠.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둘 다. 그럼 이 두 개를 각각 실내 구간 길이의 식으로 표시하면 3, 그리고 얘는 2배의 D-C, 얘는 알파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개수를 모르잖아요. 얘를 모르는 거니까. 맞죠? 근데 이때 실내 개수를 K라 할게요. 그럼 K 곱하기 그리고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이만큼이 얘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는 2 곱하기 그 마찬가지 2배에 이번에는 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99% n일 때. 맞나요? 근데 99%는 여기 0에서 여기까지 확률을 2배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표준 정규 보고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서 요까지 대칭으로 두 개를 더한 값이 0.99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0.99, 즉 0.99가 95%인데 얘를 반으로 나누면 얘죠, 얘. 그래서 여기가 0.495, 얘도 0.495일 때 그때 개수가 얼마? 그래서 2.58. 아, 그래서 2.58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맞죠? 이 개수가 2.58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의 실내 개수가 2.58이란 말이에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2.58, 표본의 크기가 똑같이 n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같은 모집단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아, 이거 똑같이 사라질 거고, 2도 사라질 거고,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얘는 0.8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K는 0.86을 2배 한 거니까 1.7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실내 계수가 1.72란 말은 1.72일 때, 즉 여기 값이 1.72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얘잖아요. 얼마? 0.457란 말이에요. 이거를 2배 한 게 신뢰도가 된 거죠. 이해되죠? 대칭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72까지니까. 아, 그러면은 요거를 2배 하면 0.914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아,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0.914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 뭐를 곱하면 100을 곱하면 신뢰도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퍼센트니까. 그럼 얘는 얼마? 9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알파는 얼마? 91.4. 91.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불다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신뢰도 99%로 얘를 추정했대요. 그때 얘랑 얘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n의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신뢰 구간의 식을 적어보면 표본 평균이 있겠죠. 빼기 99% 추정이니까 개수는 3이죠.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표준 편차 그리고 모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신뢰 구간이잖아요. 99% 추정한 신뢰 구간. 근데 여기서 뭘 보래요? 얘랑 얘의 차를 보래요. 그러면은 여기 모든 항에 x바를 빼주면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5 m 마이너스 x바 그리고 루트 n분의 15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양과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종합하면 절대값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차로 똑같은 값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무등식이 얘란 말이에요. 맞죠? 이 절대값을 풀면은 빼기 요거랑 양수 요거 사이에 얘가 존재하는 같은 말이니까.
이되죠. 그러니까 즉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얘고 그게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건데 얘가 또 1 이하가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부등식을 성립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죠? 이거가 얘보다 같거나 작은데 이게 1 이하가 되어들어야 되니까. 그럼 우린 요 부등식을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15 루트 n이 되는 거고 양변 제곱하면 지금 요러한 부등식이죠. 그래서 만족하는 최소값은 얼마? 225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 95%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모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대요. 그때 n의 최소값 구하면 얘도 마찬가지 실내 구간을 한번 적어보면은 표본 평균 빼기 95%의 개수는 이래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 x바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있겠죠. 근데 뭘 보래요? 이 모평균과 얘의 차를 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모든 항에 x바를 다 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 시그마 그리고 m 마이너스 x바 그리고 2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고 얘랑 같은 부등식이 절대값 얘죠. 얘가 루트 n분의 2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절대값 부등식 풀면 얘랑 동일한 거니까. 그럼 이 차가 얘보다 같거나 작은 건데 뭐보다? 모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쵸, 이게 모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죠. 추정할 때 쓰는 게 모표준 편차니까 얘의 6분의 1 이하니까 우리는 요 부등식을 풀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그럼 시그마 날려주고 12 루트 n 양변 제곱하면 지금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최소값은 얼마? 144. 정답은 14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권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래요. 첫 번째, 여기서 실내 구간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보는 거잖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k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줄도가 있는 거죠. 이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신뢰도를 낮추면 이 개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아, 신뢰도의 의미는 여기에서 이만큼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 얘를 줄이려면 요 k 변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되죠. 신뢰도를 낮추면 이거 낮추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얘는 짧아지는 거 맞죠? 이 분모를 크게 하면 얘가 줄어드는 거잖아.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짧아지는 거 맞네요. 기억은 맞고 신뢰도를 낮추면 얘를 줄이는 거죠.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분모를 작게 하면 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모르죠. 얘는 줄이고 얘를 올라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커질지 작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얘는 알 수 없고 신뢰도가 일정한 얘는 일정하게 놔두고 표본의 크기가 작대. 그럼 얘를 줄이면은 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점점 길어지는 거죠. 아니네요.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한대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9배가 되면 신뢰 구간 길이는 몇 배가 되는지 한번 구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뢰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있는 건데 k가 다른 걸로 뭐 t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얘를 9배라면 9n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 되니까 몇 바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불다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실내도 알파로 추정한대요.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보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알파 실내 도를 조정하면은 이 실내 계수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n 표본의 크기, 이거 두 개를 이제 요 값들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시그마는 안 건드렸네요. 다 똑같죠. 모집단에 대한 거니까. 맞나요? 그럼 첫 번째 얘를 집어넣으면 95%짜리는 계수가 2인 거죠. 표본의 크기는 36을 집어넣으면 얘는 6분의 4 시그마잖아요. 즉 3분의 2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고, 얘를 집어넣으면 실내도 99%는 계수가 3일 때, 여기 36 넣으면 6분의 6, 얘는 시그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시그마란 말이에요. 얘는 여기 60다 넣으면 8이고 95%를 떼는 2죠. 8분의 4, 2분의 1 시그마가 되는 거고, 이때는 64 넣으면 8이고 99%는 3이죠. 4분의 3 시그마가 되는 거고, 이걸 집어넣으면 95%일 때는 계수가 2, 10, 얘는 얼마? 5분의 2 시그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긴 건 얼마? 얘잖아, 얘.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본 비율. 인터넷 여행 동호회에서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온 회원은 전체의 10%래요. 그리고 이 동호 회원 중 400명을 추출했대요. 그때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온 회원의 비율이 얘 이상 얘 이하일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7%는 확률이 0.07이죠. 그리고 표본 비율, 그리고 0.13 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정기분포를 따르잖아요. 어떻게? 평균이, 표본 비율 평균은 지금 얘잖아, 얘. 평균이. 그래서 얼마? 10분의 1 P죠, P. 그리고 N분의 분산은 P, Q 반대 확률, 지금 요렇게 곱한 거를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는 요건 20의 제곱, 10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정리하면 10 곱하기 20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맞나요? 그럼 얼마? 200분의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200분의 3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얘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얘는 P 0.07 빼기 평균,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얘잖아요. 10분의 1, 0.1 나누기 표준 편차,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200분의 3, 그러면 표준화된 변수가 될 거고, 얘는 0.13 빼기 0.1 나누기 200분의 3, 지금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03이잖아요. 즉 마이너스 100분의 3이란 말이에요. 번분수 계산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빼기 2부터 g가 요것도 계산하면 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0에서 2까지 2배 하니까 요거 2배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0.449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대수 정답은 0.954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종묘 회사에는 판매하는 토마토 씨의 발화율이 80%가 나오게 된대요. 그리고 이 여중에서 100개를 추출할 때 75개 이상 발화할 확률을 구하랬잖아요. 그럼 이 100개 중에서 75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본 비율이 얼마? 100분의 75. 지금 요거를 한번 구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얘는 씨앗의 발화율이 얼마니까? 80%니까 10분의 1이 평균, 10분의 8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을 구하면 n분의 pq죠. 그래서 n분의 pq, 지금 이제 얘가 분산이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요거에서 만이잖아요. 보면 만분의 16이죠. 그래서 얘는 100분의 4의 제곱, 즉 25분의 1의 제곱의 표준편차는 25분의 1란 말이에요. 이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는. 있나요?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100분의 75는 4분의 3이죠.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이제 20으로 통분하면 15 빼기 16. 그럼 20분의 빼기 1이고 얘는 25분의 1이잖아요. 그럼 20분의 25에 빼기 붙인 거 5로 나누면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표준 정규 복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같거나 큰 여기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가 1.25죠. 0에서 1.5까지 여기 얼마? 0.3944니까 여기 0.5 절반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정답은 0.894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36%래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 학생에서 400명을 추출했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을 이용해서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학생이 168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 표본 비율은 400명 중에 얘네들이잖아요. 이래서 그럼 그 기준에 게 400 중에서 몇 명? 168명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비율 값을 계산하면 4로 나누면 100분의 요거는 4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표본 비율이 100분의 42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죠. 그럼 이 표본 비율은 정규분을 따를 건데 평균이 얼마? 얘는 36 줬잖아요. 이래죠. 그래서 100분의 36. 그리고 분사는 n분의 100분의 36 반대 확률 100분의 64. 집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 4를 하나 나눠주면 얘는 16이잖아요. 얘는 6의 제곱, 4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6, 4, 24의 제곱에다가 얘는 1000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표준화시키면 p 요거를 이제 변수를 표준화시키면 g로 변할 거고, 그럼 100분의 42에 요거를 빼주고 그리고 나누기 표준편차인 1000분의 24를 나눠주면 된단 말이죠. 이래죠. 얘는 100분의 6. 이거 정리하면 얘는 10이고 4. 요 번분수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G 2.5 얘를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표준 정규 보고선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겼을 건데 0이랑 2.5 요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럼 0에서 2.5까지가 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0.4938 절반이니까 0.5 두 개를 더하면 0.9938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0.9938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SNS 가입자 중에서 A 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10%, 모 비율이 10%죠. 이 SNS 가입자 중에서 100명을 추출했을 때 A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 A% 이상일 확률이 얘래요. 그때 A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잖아요. 얘는 무슨 확률? 그쵸. 이 표본 비율이 A%는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1이죠. 얘잖아요. 얘가 지금 얼마라고? 0.9772가 된다고요. 이랬죠.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 얘는 G로 변할 거고, 그럼 100분의 A 마이너스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랑 동일한 거죠. 100분의 10 나누기. 그럼 여기에서
n분의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9 요거를 루트 씌운 게 얘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 번분수 계산은 만분의 9, 즉 100분의 3이란 말이죠. 진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9772가 되는 거고, 그럼 아래 위에 점 100을 곱하면 얘는 3분의 a 빼기 10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지가 있을 거고 여기 0이 있는데 이 3분의 a-10은 10은 이쯤에 위치가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a 빼기 10 같거나 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0.5를 빼주면 여기서 이만큼 해당하는 넓이가 0.4772가 되는 거고, 그럼 0.477을 여기 확률을 찾으면 2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 3분의 a 빼기 12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빼기 6이니까 a는 4.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재배한 키위 400개를 추출해서 당도를 조사했더니 16브릭스 이상의 키위가 320개였대요. 그럼 여기서 표본 비율이 400 중에 320개가 나왔단 말이잖아요. 즉 요거 약분하면 10분의 8 이게 표본 비율이 되는 거죠. 이래죠. 즉 P햇이란 말이에요. 이 농장에서 재배한 모든 키위 중 당도가 16브릭스 이상인 키위 비율, 이 모 비율이죠. 얘를 99%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여기 표본 비율 마이너스 신뢰 계수는 99% 2.58이죠. 곱하기 여기 들어가는 거는 루트 n분의 2. 그럼 루트 n이니까 여기 얼마? 20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P햇, Q햇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8 곱하기 반대 확률 10분의 2가 되는 거고, 맞나요? 그게 모 비율이고, 표본 비율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햇, Q햇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정리하면은 얘는 100분의 16이니까 요 계산하면 10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도 10분의 4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로 한번 나누면 얘도 2, 얘도 2 지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얘 번분수 계산 100분의 2잖아요. 100분의 2. 얘도 계산하면 얼마? 100분의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분의니까 소수점 2개 빼고 그 다음에 2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5, 1, 6이 들어갈 거고, 소점 2개 앞으로 빼면은 얘는 얼마? 0.0516이잖아요. 아, 그래서 요만큼 다 계산한 게 0.051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비율이 존재할 구간은 요거 10분의 8이니까 0.8이죠. 0.8에서 얘를 뺀 0.7484 P 0.8516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느 도시의 자전거 사용률을 조사했더니 이 도시의 주민 525명을 추출하여 조사했어요. 조사한 주민의 16%가 자전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대요. 이게 표본 비율이죠. 100분의 16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도시 주민 전체 주민 자전거 사용률 모 비율의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표본 비율 빼기 95%에 대한 신뢰 계수는 2 곱하기 루트 525 그 다음에 루트 여기 비율이 100분의 16 반대는 84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표본 비율 더하기 2배의 루트 계산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적으면 5, 2, 5 루트 100분의 16 곱하기 100분의 84지. 얘를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525가 25로 나눠주면
2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 25 곱하기 20, 500 거기 25 한 번 더 나온 거니까. 그럼 이 21이랑 84, 20이랑 요거 4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만분의 64니까 100분의 8 얘는 5죠. 그럼 500분의 8이고 2 곱해주면 1000분의 16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도 곱했어요. 1000분의 32가 되는 거죠. 이거 통째로 다 계산하면 1000분의 32가 된단 말이에요. 얘죠. 소수점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얘는 0.032고 얘는 0.16이 되는 거네요. 그럼 0.16에서 얘를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럼 얘는 0.128 그리고 P 그리고 얘는 0.16 더하니까 0.192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어느 지역의 실업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주민 N명을 추출했더니 조사한 주민의 2%가 실업자래요. 그러면 표본 비율 얘가 100분의 지금 2란 말이죠. 이 지역 전체 주민의 실업률 P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N의 값을 구해보려. 그러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로 한번 계산하면 되겠죠.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여기서 이거를 뺀 거는 0.028이 되는 거고 얘는 2배에 99%는 계준 3이죠. 3 곱하기 그다음에 루트 여기 몇 명, n명 그리고 p 햇, q 햇 지금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방정식을. 이해되죠? 그럼 얘는 요게 2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만분의 2의 제곱 7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100분의 27의 14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얘는 1000분의 28이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은 1000분의 28 곱하기 죄송합니다. 는 6 곱하기 100분의 14 나누기 루트 n이 되는 거고 그럼 14 나누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여기 하면 1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5 루트 n이 30이네요. 제곱하면 얼마? 900. 정답은 9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추출하여 음식 선호를 조사했더니 한식을 선호한 학생이 64명이래요 지금. 그럼 이 표본 비율은 100분의 64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고등학교 학생 중 한식을 선호한 학생의 비율을 신뢰도 90으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그리고 95%일 때 계준 2 그리고 루트 표본의 크기 100명을 추출했잖아요. 그리고 루트 p 햇 그리고 반대 확률 q 햇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66에 36이고 88에 64잖아요. 얘는 100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100분의 68에 다시 8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1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정리한 번분수 계산하면 1000분의 4 곱하기 48이 되니까 1000분의 192가 되는 거죠. 이래죠. 그리고 소수를 바꾸면 0.192 정답은 0.19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의 생산은 칫솔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불량률을 조사했더니 10%래요. 그럼에도 표본 비율이 100분의 10분의 1란 말이고 이 공장의 생산 전체 칫솔에 대한 불량률을 99%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0.5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 칫솔을 구하래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에 99%의 2.58 곱하기 루트 표본의 크기 n 그리고 루트 p 햇 q 햇 반대 확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래요? 100분의 5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정리하면 얘는 100분의 9니까 10분의 3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럼 정리하면 요걸 계산하면 5.16 곱하기 그 다음 요거는
원소수점 10 루트 n 3 그리고 100분의 5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정리하면은 얘는 20분의 1이고 요거 하면 2니까 2를 여기 곱해주면 5.16 곱하기 6 루트 n이라는 부등식이 생기겠네요. 그럼 얘를 5, 6에 30이고 16 곱하기 6 하면 96이잖아요. 그럼 30.96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 어떻게?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10, 96, 30, 96을 해봐야 되고 66에 36, 69, 54 그래서 57, 36에 18 그 다음에 69, 54 99, 81 6, 8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39, 27 0인 거는 다 생략되고 36에 18 39, 27 8, 2 2, 33,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9, 6, 1 올라가면 2 그다음 1 올라가면 요 8, 3, 24니까 5 2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2가 올라가면 8 그 다음에 여기 1 올라가면 5 9 소수점 4개 하면 이렇게 958.5216이네요. 그래서 958.5216보다 요 n이죠. 같거나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 959. 정답은 95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주민 n명을 초출하여 발전소 위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더니 20%가 찬성했대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표본 비율은 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도시 전체 주민의 발전소 위치에 대한 찬성률을 95% 수정할 때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0.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모비율의 추정식을 적으면 표본 비율 빼기 95%는 이거 2배 하면 되니까 이 개수가 되는 거죠.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 햇 q 햇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모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5분의 1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 햇 q 햇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뭘 보래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차죠. 근데 이게 표본 비율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항에 p 햇을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요거 25분의 4니까 5분의 2죠. 5 루트 n분의 2라고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p 마이너스 p 햇 그리고 얘도 1.96 곱하기 5 루트 n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차는 얘가 차잖아요. 그게 여기 동일한 수 그리고 부호 다른 거 사이에 있으면 얘랑 같은 부등식이야죠. 얘가 요거랑 요거 곱하면 5 루트 n분의 3.92 요거 2개 곱한 거잖아요. 맞죠? 요 부등식이 절대값 풀리면서 요거 마이너스 달고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차니까. 그러면은 이 차가 얘보다 같거나 작은 건데 그게 또 0.02 이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0.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n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 5를 곱하면 0.1이고 양변에 100을 곱하면 루트 n분의 392 그리고 얘는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10 나누고 루트 n 곱하면 39.2 루트 n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해서 이제 n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392, 392 그럼 224 298 그 다음에 326 7 298 99 81 28 397 35 그 다음에 이거 326 397 339 11 그러면 4 6 1 올라가면 6 3 그 다음에 요거 하면 5죠 1 소수 2개 찍으면
1536.64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1536.64보다 n이 같거나 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만족한 최소값은 얼마? 1537이 되는 거죠. 정답은 1537,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